안녕하세요. 파동여신입니다. 7월 9일 오후 12시 26분 현재 보신 차트는 비트코인 4시간봉이고요. 비트는 108.3K 부근에 있습니다. 비트 108K 아래로 빠지는 듯 하다가도 다시 108K 위에 올라가서 시간봉상 안착시킨 뒤로 반등하는 모습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점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지만 저점은 아래로 많이 빠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움직임 나오면서 현재는 삼각형 모양으로 수렴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비트는 역대 최저 수준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와 비슷한 수치의 변동성을 보였던 당시 과거 차트에서의 캔들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관련한 또 다른 지표도 함께 체크하면서 현재 상황 짚어보고 앞으로의 움직임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할 때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지표 RSI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실전 매매법 자료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RSI 다이버전스 신호 표시해주면서 매도하고 매수할 수 있는 타점도 알려준 소스코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빨간색 신호는 이후 가격 하락할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때 당시에도 빨간색 신호 뜬 후에 가격 하락했고 현재도 빨간색 신호 뜨고 있죠. 초록색 신호는 이후 가격 상승할 것임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이 당시에 반등 오기 전에도 소스코드에서 초록색 신호 보내고 있었던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소스코드 역시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소스코드라고 남겨두시면 확인하는 즉시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RSI 다이버전스 신호를 볼린저 밴드와 함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료 요청 주실 때 볼린저 RSI라고 남겨두시면 해당 자료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업로드된 뒤에 나오는 차트 움직임에 대한 실시간 대응은 텔레그램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자세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캔들 지난 흐름 먼저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봉으로 리플레이 돌려서 보면 지난 영상 찍을 당시가 이때였어요. 110.2K의 단기 5점 만들고 아래로 쭉 빠지면서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108K 아래로 빠졌지만 주말 사이에 다시 올라가서 안착해주고 지지 리테스트까지 하면서 쭉 상승해줬던 이때 당시였는데요. 제가 여기서 110.2K에서 빠질 때도 추가적으로 상승 이어가기 위해서는 109.4K 아래로 빼면 안 된다. 여기 위에 지키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래로 쭉 빠졌고 지난 영상에서도 여기서부터 시작된 반등이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여기 109.4K 돌파시키고 안착하는 흐름 나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저항이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만약 여기 돌파하지 못하고 아래로 빠지기 시작하면 108.5K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이 노란색 네모박스 지켜줘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종적으로 노란색 선으로 보이는 108K 지키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흐르게 되면 106K 때까지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노란색으로 보이는 구간이 지지, 흰색 선으로 보이는 109.4K가 저항이었는데 이후 캔들을 보시면 이 바로 다음 캔들 109.4K 넘기지 못하고 음봉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노란색 네모박스 아래로 흘렀어요. 이후 한 차례 더 저점 빼면서 108K 아래로 아래 꼬리를 그리게 되는데 제가 이 108K 아래로 빠지게 되면 106K까지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다음 봉이 중요할 겁니다. 여기서 이 캔들의 저점을 더 아래로 낮추는지 캔들이 어디서 마감을 하는지 체크하실 필요가 있었겠죠. 보시면 다음 캔들 양봉으로 108K 위에서 마감해 주지만 다음 캔들에서 곧장 노란색 네모박스 뚫어 올리지 못하고 한 번 더 저점 낮춥니다. 108K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 아래에서 완벽하게 캔들이 마감해 버렸네. 이대로 정말 106K 가는 건가? 여기까지 생각이 드셨다면 이제 뭘 체크해야 하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기서 108K 아래로 뺐을 때 RSI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바로 이 구간입니다. 캔들 보시면 이때부터 계속 저점이 빠지기 시작해서 여기서도 저점이 한 번 더 빠졌죠. 근데 그에 비해서 같은 구간에서 RSI는 더 이상 저점 낮추지 않고 저점 올리는 모습 보이게 됩니다. 캔들과 RSI 간의 저점 간결이 가격 상승할 거라는 신호죠. 이거 보시면 실제로 캔들 쭉 오르면서 결국 여기 노란색 네모박스도 돌파시키는 상승 나왔습니다. 보세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구간이죠. 캔들 고점 높이는 상승세 보이고 있다. 근데 RSI 지표 보면 고점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아래로 빠지고 있는데 이건 가격 하락할 거라는 신호라고 이렇게 그려드렸습니다. 그쵸? 이후 보시면
이때 이후로 가격 쭉 빠졌었어요. 이 하락 다이버전스 보이는 이 구간에 제가 정확하게 109.4K 저항 잡아드리고 이 저항 구간에서 하락 다이버전스 만들어지고 가격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제가 중요한 지지라고 말씀드렸던 이 108K 여기 아래로 빼면 이제 106K 때 가는데 제가 영상 올려드린 이후로 텔레그램에 아래쪽 지지서 잡아드리지 않았습니다. 추가 코멘트 드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충분히 다시 108K 위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 여러 근거들 중 가장 주요하게 봤던 게 바로 이 RSI 다이버전스입니다. 좀 더 큰 흐름에서 캔들의 지금 움직임을 봤을 때 제가 108K 아래로 여기 이 저점 낮추기 전에 106K에 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106K는 여기보다도 더 저점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빠진다는 얘기가 돼요. 이렇게 되면 고점도 점점 낮아지고 저점도 점점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확실해진다는 걸 뜻하죠. 그러면 108K 아래로 여기 빠졌을 때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이버전스는 캔들이 저점을 아래로 더 낮췄을 때 하방 압력, 그러니까 매도하려는 압력도 계속해서 커져야 되는데 RSI상 저점을 더 낮추지 않고 위로 올라가 있다는 말은 가격은 저점을 내리면서 빠진 것 같이 보여도 시장의 힘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방 압력이 적어지고 있다는 걸 뜻해요. 시장에서 매도 압력이 적어지면 그건 상승한다라는 신호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이렇게 훅 빼버리려면 여기서 시장 압력이 줄어들면 될까요? 하방 압력이 지속적으로 작용을 해야 얘가 106K까지 빠질 수가 있을 텐데 중간에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었다는 건 추가적으로 하락할 힘이 부족해지고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106K 때까지 빠질 힘이 충분하지가 않고 그렇다면 다시 중요한 지지라고 말했던 108K로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걸 뜻하겠죠.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흐름을 잘 모르겠다 하시더라도 제가 항상 매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RSI 지표 여기서 이미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건 두고 봐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실 수 있었을 거고 이와 똑같은 흐름이 바로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었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거의 똑같은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때도 제가 108K 아래로 지지를 따로 잡아드리지 않았죠. 보시면 캔들 저점 아래로 계속 갱신해서 내려가는데 RSI는 어느 순간부터 저점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캔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108K 여기 안착시킨 후에 109.4K 터치하는 상승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빠지기 전에 이 윗구간에서도 캔들은 고점을 계속 높여나가는 상승 지속하는데 RSI는 어느 순간부터 고점 높이지 않고 아래로 빠지기 시작하는 괴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캔들과 RSI 간의 고점 간 괴리는 가격 하락할 거라는 신호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RSI 지표 관련한 자세한 설명과 실전 매매법 자료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이버전스 신호 직접 찾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소스코드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빨간색 신호는 이후 가격 하락할 것임을, 초록색 신호는 이후 가격 상승할 것임을 나타냅니다. 상승하기 전에 초록색 신호 중첩돼서 뜨고 있었고 하락하기 전에 빨간색 신호 뜨고 있었던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도 초록색 신호 뜨고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 신호 중첩돼서 뜨면서 상승했었고 이렇게 쭉 빠지기 전에도 빨간색 신호 나타나고 있었던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소스코드 역시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소스코드라고 남겨두시면 확인하는 즉시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계신데 가끔 텔레그램이나 영상 아래 댓글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반드시 카톡 링크 통해서 자료 요청하셔야 보내드릴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4시간 봉으로 돌아와서 캔들 흐름 마저 복귀해보면 108K 위로 올라오고 난 뒤로 한 번 더 고점 올려주나 했지만 캔들 음봉으로 빠지게 되죠. 제가 이 캔들까지 보고 어제 저녁에 텔레그램 이렇게 남겨드렸습니다. 지지 여전히 108K 때 여기 지키는 거 중요하고 저항으로 109K 첫 번째 저항 잡았고 두 번째 저항으로 109.4에서 109.5K 잡았어요. 여기 위에 저항이 있단 말이죠. 여기 1차로 잡은 저항 109K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흰색 점선 여기가 109K입니다. 여기 1차로 뛰어넘고
다음으로 109.4에서 109.5K 넘고 안착시키면 추가 상승 나올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 캔들 흐름 보시면 이후 계속해서 109K 뚫어 올리려는 시도 나오지만 현재까지는 돌파 성공하지 못하고 지지라고 말씀드렸던 노란색 네모박스 안에서 머물러 주고 있는 모습이죠. 저는 여전히 이 108K 지키면 109K 저항 뚫어 올리려는 시도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고점은 아래로 빠지고 저점은 갱신되는 걸 막으면서 이렇게 삼각수렴이 그려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삼각수렴이 상단 저항을 뚫어 올리면 상승의 가능성이 커지고 삼각수렴의 하단 지지를 돌파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면 이후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삼각수렴 상단의 디테일한 가격대가 109K이고요. 삼각수렴 하단의 디테일한 가격대는 108K입니다. 제가 잡아드린 저항 지지선과 일치하는 가격대죠. 잘 체크하시기 바라고 그럼 이제 여기서 삼각수렴이 왜 나오고 있는가 삼각수렴이 나올 만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1시간 봉으로 파동 카운팅을 해보면 여기가 지금 삼각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1, 2, 3 여기까지 3파가 나왔고 그리고 삼각수렴으로 4파를 그리고 이제 5파를 올리러 간다 라는 시나리오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A, B, C, D E까지 나오고 그럼 말씀드렸다시피 108K대에서 삼각수렴을 종결하고 마지막 5파동을 올리러 출발을 하겠죠.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 건 삼각수렴의 이 마지막 파동인 2파가 삼각수렴상 A파와 C파를 이은 하단선까지 닿지 않고 올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여기서 바로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108K까지 빠졌다가 올릴 수도 있다. 그럼 매수 타점이 어디가 될까요? 삼각수렴의 상단 저항을 뚫어 올린 이때가 되겠죠. 그럼 이후 올라가는 이 5파동을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5파동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상황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좀 이따가 일봉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파동 관점에서 현재 가능한 시나리오를 이어서 말씀드리면 여기 110K에 형성되어 있는 단기 고점을 3파로 보지 않고 이미 5파로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본다면 지금 삼각형으로 보이는 이 구간은 실제로는 추가 상승을 위한 삼각 수렴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락 파동의 초입부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파동 카운팅이 여기서 하나, 둘, 세 개로 먼저 빠졌고 3개로 빠졌으니까 3개로 올라왔죠. 그럼 전체 크게 봤을 때 A, B, C로 빠지는데 마지막 C파동은 5개 파동으로 빠지죠. 그럼 여기서 C-1파, C-2파가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C-3파가 빠질 거예요. C-4파 올라갔다가 C-5파가 한 번 더 빠지겠죠. 만약 이 시나리오대로 앞으로 흐름이 진행된다면 캔들은 여기 108K를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 일단 나올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올려갔던 저점 라인 있죠. 여기 107.5K와 그리고 그 다음 저점인 107K를 차례로 빼나가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어딜 봐야 되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106K대 여기 저점 빼러 가기 전에 106K대에서 또 캔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일단 108K대 이탈하는 순간 그리고 이탈하고 빠지면서 107K도 지키지 못하고 내리기 시작하면 이 C파로 카운팅할 수 있는 파동이 여기 저점은 갱신해서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여기 저점 빼기 전에 마지막 변수가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이 이 106K대 어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움직임 체크를 할 것 같고 이 구간에서 캔들 모양이나 움직임 보면서 쭉 하락을 할지 아니면 반등 시도하는 움직임이 나올지 이때 돼서 관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기서 올렸다가 빠지든 아니면 지금 바로 이렇게 빼기 시작하든 결국에는 의미 있는 조정이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엔 하락이라는 관점을 유지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첫 번째가 매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3일봉상 MACD 현재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중순에 데드크로스가 난 뒤로 파란색으로 보이는 MACD선과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시그널선은 완만하지만 아래쪽으로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확대해서 보면 파란색으로 보이는 MACD선은 이전 영상에서보다 헤드를 더 아래쪽으로 돌렸습니다. 둘 간의 이격이 점점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데요.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과거 차트에서 MACD 지표상 데드크로스가 나고 저점을 내려가다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흐름은 페이크 상승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올 초에도 이전 고점 경신까지 하는 흐름 보이면서 상승할 것처럼 만들어 놓고 이내 큰 하락이 왔었어요. 이 하락의 흐름은 3일 봉상 MACD 지표에서 골든 크로스가 형성되기까지 지속됐는데요. 작년과 올해 초뿐만 아니라 그 이전 과거 차트에서도 같은 시그널과 이후 페이크 상승, 이후 저점을 갱신하는 흐름이 반복됐던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반등도 여기가 반등의 끝일지 혹은 좀 더 치고 오를지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 3일 봉상 MACD 지표에서 다시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하락을 지속할 가능성 열어두고 시장 봐야 한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상 봤을 때 어제 텔레그램 남겨드린 것처럼 현재 비트는 상승 추세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미 벗어나 있죠. 이 부분 지우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비트는 계속해서 저점이 올라가는 그리고 이 저점들을 이었을 때 한 방향을 가리키면서 상승하는 추세를 지속해왔습니다. 근데 그저께부터 제가 잡아드린 109.4K 뚫어 올리지 못하고 저항받으면서 상승 추세를 이탈하기 시작한 게 보이시죠? 캔들은 보통 지속되고 있는 추세를 지지로 해서 저점과 고점을 높여나가는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지지 역할을 해주던 추세를 이탈하고 나면 이제 해당 추세가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여기도 보시면 거의 정확하게 이 상승 추세의 저항을 맞고 여길 뚫어 올리지 못하고 옆으로 밀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제가 여기 텔레그램 남겨드린 것처럼 만약에 캔들이 두 번째 저항으로 잡아드린 109.4에서 109.5K 여기 위에 있는 저항 뚫어 올리고 안착시키면 추가 상승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추가 상승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저항을 맞고 아래로 빠질 겁니다. 3일 봉상 MACD 지표에서 데드크로스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하락 관점의 첫 번째 근거로 든다면 이렇게 일봉상 잘 지켜오던 상승 추세를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제가 하락 관점을 유지하는 두 번째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비트 차트의 변동성을 체크하면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흐름에 대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봉상 비트 차트의 변동성은 최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뿐만이 아니라 비트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차트를 앞으로 쭉 끌어보면 이런 구간들에서 지금만큼 변동성이 낮았던 시기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변동성이 낮을 당시 이후 비트의 움직임은 보통 하락으로 반응한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후에는 큰 상승이 나왔을지언정 변동성이 굉장히 낮았던 직후의 움직임은 하락으로 많이 반응을 했던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변동성이라는 게 하락보다는 상승 움직임에 더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 상승하기 위해서는 큰 변동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락하는 데는 변동성이 필요가 없는 거냐? 물론 변동성이 클 경우에는 하락할 가능성도 커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장의 변동성이 낮을 경우에는 상승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데 중요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변동성이 클 경우에는 상승할 가능성도 하락할 가능성도 모두 크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당선됐을 때 그때는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상승으로 차트가 반응을 했고 중동 전쟁이 있을 때도 변동성이 컸는데 하락으로 반응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와 달리 변동성이 적은 경우에는 차트가 상승하기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 시장의 특징 때문인데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수익을 얻기 위해서죠. 근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변동성이 있어줘야 됩니다. 특히 현물하시는 분들은 비트가 충분히 가격적 상승을 보여주지 않으면 시장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현재 가격대에서 더 오르려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횡보 수준에 머무른다? 그럼 시장 참여자들은 여기서의 매매를 유지하지 않고 다른 자산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시장에 큰 변동성이 없으니까 신규 투자자들도 유입이 안 되겠죠. 그럼 신규 유입도 없고 기존 투자자들도 시장을 떠나게 되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변동성 지표와 해당 구간에서의 비트 움직임이 이를 잘 설명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도 굉장히 낮아져 있는 시장 변동성이 앞으로의 비트 조정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의 변동성과 관련한 지표를 하나 더 보려고 하는데 바로 볼린저 밴드입니다. 오늘은 볼린저 밴드 자체보다는 볼린저 밴드의 폭을 비율적으로 계산한 이 지표를 한번 보려고 해요. 보시면 현재 3일 봉상 지표에서 볼린저 밴드의 폭이 굉장히 좁아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어두운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 선이 볼린저 밴드의 폭이 좁아졌을 때를 나타내는 최저선인데 지금은 이 해당 선보다 더 아래로 빠져 있죠.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나 볼린저 밴드의 폭이 좁아지고 있는 겁니다. 폭이 좁아진다는 건 그만큼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보세요. 이렇게 폭이 상단을 터치할 만큼 넓었을 때는 캔들이 여기 저점에서부터 여기까지 85%가 넘는 상승을 보였었죠. 작년부터 오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볼린저 밴드상 폭이 커지는 구간에서는 105% 가까운 상승을 보이는 큰 변동성이 자리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변동성이 굉장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변동성이 수치가 낮으면 시장의 참여자들이 떠나면서 가격적인 하락이 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이때보다 더 떨어지긴 했지만 비슷하게 하한선 수준을 빼면서 변동성이 크게 낮아졌던 당시가 2022년 10월입니다. 이때 당시 보시면 2022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높낮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횡보하는 수준입니다. 그쵸? 이게 중간에 반등하는 속에서도 변동성 수치가 끌어올려지지 않으면서 결국 한 번 더 저점을 낮추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기서 저점을 찍고 2023년 1월에 다시 한번 변동성이 저점을 경신하게 되죠. 이렇게 변동성이 한 차례 더 낮아진 이 시점에 캔들은 급격한 상승을 시작하면서 이 상승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비슷한 시기지만 이때와 이때는 뭐가 달랐을까? 이때랑 이때 변동성이 둘 다 최저를 찍었는데 무엇이 10월에는 저점을 한 번 더 내리게 했고 무엇이 2023년 1월에는 큰 상승을 시작하는 시그널로 작용을 한 걸까요? 바로 변동성이 최저점을 찍은 이후의 움직임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는 변동성이 최저를 찍은 이후에 캔들이 상승을 할 때 이때조차도 변동성이 도무지 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죠. 그런데 2023년 1월을 보면 변동성이 최저치를 찍고 이후 캔들이 상승하면서 변동성이 같이 커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현재 차트에서 뭘 체크해야 할까요? 만약 지금부터 바로 빠지지 않고 상승이 나올 때 이 변동성 차트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지를 체크하면 되겠죠. 만약에 캔들은 가격을 계속 올리는데 변동성 지표는 올라가지 않고 계속 아래쪽에 머무르고 있다. 역시나 이것도 RSI와 마찬가지로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럼 이후 가격 하락할 것임을 예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움직임 잘 체크해야겠고 MACD 지표와 더불어서 앞으로 영상에서 간간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분석의 마지막 단계로 청산맵 체크하려고 하는데 24시간 기준으로 위쪽으로는 109.9K에서 110K 초반까지도 청산시킬 수 있는 유동성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래로는 107.8K에서 107.5K 정도까지 청산시킬 수 있는 많은 롱 포지션 물량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일봉 기준에서 봐서도 109.8K에서 110.5K 정도까지 청산시킬 수 있는 숏 포지션 물량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주일 기준에서 봤을 때는 111.4K까지도 위쪽에 유동성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래쪽에 더 많은 유동성 확인되고 있습니다. 107K에서 106.7K 정도. 디테일한 가격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아래 위로 모두 유동성 풍부한 경우에는 위쪽으로 올랐다가 아래쪽으로 빠졌다 그러면서 위아래 모두 털어먹는 움직임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면서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현재 시간 기준 비트코인 지지와 저항 정리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8.3에서 108.5K로 보이는 이 노란색 네모박스 여전히 중요한 지지로 작용하고 있지만 그 아래 108K 지키는 게 상승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겠고 저항으로는 1차로 109K 여기 뚫어 올리면 109.4K에서 109.5K 위에 올라가서 다시 여기처럼 윗꼬리 그리면서 빠지지 않고 위쪽에 잘 머물러 주는 게 추가 상승을 위한 필수적 움직임입니다. 말씀드린 구간 잘 체크하시되 만약에 지지로 잡아드린 108K 아래로 빠지는 그림 보인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106K 때 지지 잡기 전에 일전에 지지 받아주면서 올렸던 이 107.5K 라인 있죠. 여기서 RSI 지표
잘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잡아드린 구간 벗어나는 움직임 보이면 텔레그램으로 빠르게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직 텔레그램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와 계시기 바랍니다. 그럼 7월 9일 비트코인 시황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는 현재 비트는 108.7K 부근에 있고요. 오늘도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파동여신이었습니다.